자, 챕터 2 사람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. 외관을 통해서. 그런데 단순히 외관만 봐서는 사람을 알 수가 없거든. 사람을 볼 때는 정확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. 뭐냐 그게? 사람을 아주 깊이 있고 내밀하게 측정해서 내 친구인지 아닌지, 적군인지 아닌지,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, 혹은 나한테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. 이거 사람 볼 때 이거 생각하잖아. 근데 단순히 내가 빨리 알고 싶어서 뭐 그 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? 아니잖아. 그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거는. 사람을 볼 때는 정확한 철학과 내적인 성숙도가 있어야지 사람을 판별할 수 있다, 이 얘기입니다. 그러려면 내가 철학이 있어야지. 내 생각 수준이 높고 내가 뭐 측정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사람을 대충 봐가지고 뭘 얘기를 한단 말이야. 안 되지. 그거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밀한 성격과 비즈니스 마인드,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, 훌륭한 인격, 뭐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판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사람 볼 때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데, 첫 번째 뭘 봐야 되느냐. 사람 볼 때는 눈으로 통해서 그냥 판별을 하려고 하지 말고, 그는 그 수준이 뭐 점장의 수준이나 관상학자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 쉽게 판별하지 말란 말이야. 외관을 통해서.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. 대화를 통해서. 대화를 통해서 수준 있고 밀도 높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, 이 말이요. 내 말은. 그러면 뭘 처음부터 봐야 되느냐, 뭘 측정을 해야 되느냐. 첫 번째, 이 정신 상태입니다. 정신 상태, 정신 수준.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지 이걸 판별을 해야 돼. 어중간한 사람 없거든.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, 아니면 좀 모자라도 발전 가능성 있는 사람이면 이쪽에 든다고 봐야 됩니다. 정신적 성숙. 아니면 이 어리숙한 생각과 인격, 얄팍한 인격을 갖고 있는 어설픈 어른들 있잖아. 나이만 어른이지 애란 말이야. 이런 사람들은, 이런 부류들이 얄팍한 인격. 이 조심해야 돼. 이게 다 갈라서 이걸 봐야 돼.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. 그 다음에 이제 예의하고 상식인데, 예의하고 상식인데, 이 상식이 뭘 말하냐면은 이게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하고 겸손함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, 이 말이야.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, 사실은. 이게 없으면 인간관계 오래 안 가요, 이런 사람들이. 이게 이 사람의 인격 수준이기도 하고 타고난 이런 좀 선비 기질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거든. 이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한다, 이 말이야.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. 능력을 봐야 돼, 이 사람이. 능력이 있어야 밥을 먹고 자기도 밥을 먹고 살고 결혼도 하고 살고 뭐 부모님 공양도 하고 친구한테 밥 한 끼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, 이게. 능력, 즉 비즈니스 마인드, 얼마나 돈에 대한 개념과 관념, 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뭐 성실함. 세상을 아주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돈 계산도 잘하고 세부적으로 계산을 딱 때려가지고 돈을 착착착 버는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지 봐야 된다, 이 말입니다.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돈 때문에 고생하고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인생이 안 풀린다, 이 말이야.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. 이 사람이 잘 풀려야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.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. 이 세 가지를. 그 다음에 이 습관,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인지,
착실하게 독서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내적인 발전을 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 삶을 이끄는 사람인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이게 없으면 사람이 발전을 못하거든. 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요런 게 합쳐지면은 겁나 훌륭한 사람이지. 요런 게 이런 게 다 합쳐지면은 나도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. 이 네 가지. 정신 상태, 인격, 예의, 상식, 그리고 능력, 생활 습관. 이게 어우러져서 이 사람의 그 얼굴이고 인격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거거든.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측정할 때 그냥 대충 뭐 외관이나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면은 진짜 이 허투루 보는 거란 말이에요. 이거는 사람 보는 없는 사람들의 이제 습관인 거거든. 이런 식으로 사람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면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판별이 돼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판별하기도 힘들고 결국 그 잘못된 시각으로 사람을 본 게 나한테 나쁜 영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. 그래서 이런 식의 대충 몰려 가지 말고 철학과 원칙, 그 세부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판별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 또 얘기하는 건데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밀한 대화,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있는 것을 판별을 해야 된다. 이게 안 되면은 대화를 해보고 답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면 아예 그냥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. 친구건 연인이건 간에. 이게 제일 중요하다. 이게 이제 기본 골자고. 근데 이게 한 번에 알 수가 없잖아. 몇 달이고 얘기해보고 뭐 같이 영화도 한번 보고 술도 마시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을 볼 때는 급한 마음으로 절대 보지 말라.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것들을 다 봐야 된다.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.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측정을 하라. 그리고 사람을 또 측정할 때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궁합을 한번 봐야 되는 성격 궁합. 성격 궁합을 본다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건데 우리는 성격을 볼 때 어떤 철학과 원칙으로 또 봐야 되는지 한번 성격으로 사람을 판별하는 그 능력,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. 성격을 볼 때는 뭐 어떤 기준으로 성격을 봐야 되느냐?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체질입니다. 본질적인 체질. 사람을 볼 때 외형으로 사람을 일단은 내밀한 것은 잘 모르니까 외형적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체질을 봐야 되냐? 사상체질. 뭐 사상체질 하면은 이게 원래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제주도 출신에서 훌륭한 위인이 하나 있죠. 이재마 선생이 이제 발견한 것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사상체질은 태양인, 태음인, 그리고 소양인, 소음인. 나는 이제 수준이 되니까 뭐 대충 얘기해보거나 성격을 보거나 책만 보고도 이제 이 네 가지 체질을 아는데 그 어떤 누구도 이 네 가지 체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왜 이 체질을 보고 성격을 판별할 수 있느냐? 왜 이 체질을 봐야 되느냐?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느 체질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확 달라지고 확 정해지는 거거든. 이게 태양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. 처음 태양인. 태양인의 특징. 직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힘이 좋습니다. 힘. 이기적인 성격. 그리고 두뇌가 좋습니다. 앞으로 일직선으로 치고 나가는 성격이고 이 태양인이 좀 그 독선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대화가 좀 안 통하는 스타일이 많아. 다리가 짧고 외형적인 특징은 다리가 짧고 굵으면서
다리가 짧아. 머리는 크고 키가 좀 작습니다. 보통 한 170 초반. 예, 똑불장 생겨요. 똑불장구. 그리고 태음인은 선비. 딱 선비거든. 대나무 뿌리 같은 선비. 체형이 큰 사람들이 많고, 대표적으로 뭐 이정재, 정우성 이런 사람 있죠. 이 태음인들이 키가 큽니다. 보통 태음인으로 한 175 정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양인으로 태어나면 키가 좀 줍니다. 한 3cm, 2, 3cm 정도 차이가 납니다. 태음인이 좀 커요. 태음인들의 평균 키는 한 170, 175cm 정도. 선비 성격에 은근과 끈기의 소유자. 은근과 끈기. 은근, 끈기. 성실합니다. 성격이 성실하고 올곧고. 태음인 성격이고, 좀 기질이 게으르고, 좀 게으른 성격이고, 태음인들이 조용하고, 말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닙니다. 태음인들이 팔다리가 길고, 대충 뭐 요정도. 그 다음에 이제 소민. 이 소민들도 키가 좀 작아요. 태음인들에 비해서. 태음인으로 태어나면 175인 사람들, 소양인으로 태어나면 한 171, 2 정도. 한 3cm 손해본다고 보면 됩니다. 소양인들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. 머리가 작고, 머리 작습니다. 머리가 작다. 대표적으로 뭐 이효리 있죠. 이효리가 대표적인 소양인인데, 좀 성격이 좀 있습니다. 성깔이 좀 있어요. 화도 잘 내고, 사람이 순수합니다. 화를 잘 내고,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. 하루를 사는 사람. 이 태음인들이 한 달을 사는 사람이라고 치면은, 소양이는 하루를 사는 좀 단순한 성격이다. 성격이 불같고, 뜨거운 거 먹다가 뜨거운 게 좀 안 맞는데, 몸 자체가 좀 뜨겁다 보니까 따뜻하거나 좀 뜨겁거나 이런 스타일이고, 그럴 때 보면 좀 급하게 걸어요. 성격이 급해가지고. 성급한 성격. 소양인들이 키가 작고 상체가 발달돼 있어요. 상체 발달. 그리고 뭐 대충 이 정도고, 그 다음에 소민이 보통 속 좁은 여자 얘기할 때 소민 얘기하는데, 이 소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. 조용하고 또 좀 섬세한 성격이고, 섬세한 성격. 속이 좁습니다. 속이 좁다. 여자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옹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, 남자들도 보면 비슷합니다. 여자 남자는 소민들이 속이 좀 좁고. 그리고 보자, 마른 체형입니다. 마른 체형. 그리고 이 소민도 좀 체형이 작습니다. 남자로 치면 175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소민을 타면 한 173cm, 한 2, 3cm 깎아 먹습니다. 이 소민들도 좀 작은 편입니다.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.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. 활력, 근력 부족합니다. 활력하고 근력이 좀 부족해요. 그래서 달리 같은 거 잘 못합니다. 마라톤, 달리기 이런 거 잘 못합니다. 체질이 약한 체질. 눈으로 바로바로 보기는 힘들어요. 눈으로 봐가지고 사상 체질을 측정하기 힘든데,
좀 본능이 생기고 공부를 좀 하면 보입니다. 그러면은 이게 네 가지 중에 하나잖아. 태양인은 인구의 2%입니다. 2%. 50명 있으면 한 명 있을까 말까. 태음인들은 50%. 소양인들이 한 25, 25에서 27% 정도. 소음인들이 한 20%. 소음인들 한 20%. 일본 사람들 한 25%될 겁니다. 일본이 소음인들이 좀 더 많습니다. 비율적으로. 한국에는 20%입니다. 5명 중에 하나. 이 정도만 판별을 해도 대충 이 성격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체질을 보게 되면 딱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거든. 그러면 뭐 이게 딱딱 틀이 나오잖아. 성격의 틀이. 요러면은 뭐 좀 나하고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, 이 태양인하고 제일 상극이 뭐냐면은 소음인입니다. 이 소음인하고 태양인 안 맞아요. 이 일직선적이고 좀 배려심이 없거든. 태양인들이 그렇게 배려심이 별로 없습니다. 사려 깊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. 근데 이 사려 깊음을 중요시하는 소음인은 성격이 안 맞아요. 여자 성격이고 기센 남자 성격이고, 태양인은 기센 남자 성격이고, 기력이 약한 여자 성격이 소음이에요. 이게 안 맞아.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니까 간격이. 또 양인하고 또 소양인하고 소음인하고 이 둘이도 안 맞아. 소양인이 너무 급해가지고 소양인들이 사려 깊음이 없거든. 이 양인들이 사려 깊음이 없어요. 부딪힌다고 이렇게 소음인하고는. 그러니까 차라리 태음인하고 소양인 이렇게 맞고, 조금 투박해도 그릇이 크니까 태음인들이 좀 받아주고 이해하거든. 소양인 태음인들이 차라리 좀 낫고, 소음인 기준으로 소양인 태양인 안 맞다. 소음인은 차라리 이 태음인하고 맞습니다. 같은 음인끼리. 태양인 소음인 차라리 맞다. 오늘은 성격, 사상 체질에 따른 성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. 다음에는 띠 유형별로 보는 성격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만.